에오스 여섯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속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통해서 우리는 클래스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물려준 재산을 상속받는다. 여기서 말한 재산은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변수와 메소드를 말합니다. 또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히어로라는 클래스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히어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아이언맨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히어로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스트링 인트 변수, 그 다음에 히어로 컨스트럭터, 그 다음에 무브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맨 클래스는 히어로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 컨스트럭터 안에서 수퍼를 써주게 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ove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을 overrid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override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override는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히어로 클래스에 정의된 move라는 함수를 아이언맨에서 다시 정의를 해줌으로써 또 다른 mov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내줬던 과제 중에서 그 스터디를 출력하는 과제, 그 과제에서 첫 번째 스튜던트 스터디는 어떻게 출력하냐 라는 질문이 몇 개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거를 과제를 설명하면서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클래스인 CSS 스튜던트에서 그 함수를 출력할 때 함수 출력에 앞서서 super 함수 해줘서 스튜던트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uper이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super은 메소드뿐만 아니라 컨스트럭터를 불러올 때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 super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오버라이드 과정은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고 싶다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버로드와 오버라이드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버로드는 같은 이름의 함수이지만 파라미터의 개수,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종류에 따라서 함수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오버라이드는 상속 관계에 있는 함수에서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지난 과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메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커런시 클래스와 각각 커런시를 상속하는 KRW, USD, 유로, 그 다음 JPY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시 클래스에 무엇이 있냐 보면 더블 타입의 어마운트, 이거는 돈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테이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스트링 타입의. 그 다음에 커런시의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어마운트와 노테이션을 초기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toStri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출력해줍니다. 여기 toString에 보시면 getClass.getSimpleName이라는 처음 보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클래스의 클래스의 이름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력문에 보았듯이 krw 땡땡 1500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 getClass.getSimpleName 이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oString이라는 함수를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오버라이딩해서 그 클래스에 맞게 출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거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toString을 각각 클래스에 맞게 클래스에 맞춰서 오버라이드 해준 다음에 그 클래스에서 클래스에 맞는 출력을 toString에서 해줘라 라고 해서 그렇게 과제를 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슐화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화는 실제로 구현되는 부분을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캡슐로 감싸 이용 방법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제어자로 감추고 외부에서는 getter와 setter 메소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캡슐화를 통해서 외부에서 해당 변수의 값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공동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캡슐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거를 함부로 바꾸지 않고 또 내가 만들었던 거를 함부로 누가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캡슐화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private float percentage가 있는데 이 percentage가 만약에 0에서 100 사이의 값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을 private 변수로 만들어서 값의 저장을 제어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할 때 private type으로 선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는 실습인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의 명사의 뜻을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자바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 4번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화,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왜 이용하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정의하냐? 저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이렇게 썼었죠. 이와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는 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사이에서 상속을 받을 때는 extend를 썼잖아요. 근데 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사이에는 implement를 통해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는 클래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처럼 변수도 가지고 있고 메소드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타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배웠을 때 클래스가 우리가 만든 타입이다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primitive한 int, 차, boolean, float 이런 것과 다르게 클래스라는 타입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처럼 인터페이스도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냐 하면은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동일한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고 클래스를 만드는 틀, 밑그림, 기본 설계도가 됩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를 정의합니다. 추상 메소드가 뭐냐 하면 그 메소드에 정의만 있고 안에 내용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추상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상수들은 클래스가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는 이유는 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자바에서 다중상속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지금 living being에서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니멀이 living being을 상속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fish, 그 다음에 bird,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flying object, 그리고 그 밑에 UFO가 있습니다. 그리고 bir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bird는 애니멀도 상속해야 되고 flying object도 상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implement interface 그리고 extend class를 해서 두 개에 있는 메소드 그리고 변수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들자면 우리가 son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father라는 클래스, mother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son은 두 father 그리고 mother 클래스 모두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father와 mother를 인터페이스로 해서 implement father, implement mother 이런 식으로 해서 다중 상속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 인터페이스가 직접 해보는 것이 엄청 이해하기가 쉽고 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제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짧지만 과제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멘토링 시간을 열심히 해서 꼭 과제를 다 해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상속과 그러니까 extend와 implement, 상속과 구현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속은 아이덴티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 그 자체만으로 무엇을 나타낸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개는 동물이다, 인간은 포유류다 이런 게 상속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변수와 메소드 모두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리먼트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우리 집 개는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이라는 역할이 나오죠. 저 인간은 학생이다라는 역할이 나오죠. 그다음 변수와 관계가 없고 추상 메소드를 상속한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끼리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클래스끼리 상속하는 거를 몇 번의 과제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배웠었죠. 이 인터페이스도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페이스 parent 1, 인터페이스 parent 2가 있고 child는 extends parent 1, parent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래스와 다르게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인터페이스끼리만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바에서는 다중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위한 것이 인터페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예시 보시면 son은 father와 mother를 implement 하거나 인터페이스 son은 father와 mother를 extends 하거나 이때는 세 번째 예시 그러니까 이때는 son, father, mother가 모두 인터페이스여야겠죠. 인터페이스에서 다중 상속이 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클래스에서 다중 상속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함수 오버라이딩을 할 때 어느 클래스에 있는 함수를 불러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임플리먼트는 이 함수 오버라이딩 과정을 할 때 어느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오는지를 꼭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수입니다.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만드는데 거기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먼저 이용해서 기능을 정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햄버거와 샐러드를 만드는 버거쿡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버거쿡 인터페이스 안에는 make 버거, make 샐러드라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클래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클래스는 그 버거쿡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야겠죠. 그래서 호텔 주방장, 호텔쿡, 그리고 알바생 파트타임은 햄버거와 샐러드를 만들면 됩니다. 호텔쿡과 파트타이머를 클래스로 선언해서 각각 버거쿡을 임플리먼트 하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방에 햄버거 샐러드를 주문하는 점원 버거 클러크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함수로서는 오더 버거와 오더 샐러드 메소드를 선언해주고 정의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메인 클래스 워크 테스트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메인은 선언해주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 콜백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콜백 메소드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어드밴스 반에서 배우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그 앱 사이에 어떤 기능을 할 때 이 콜백 메소드를 아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은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단어,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콜백 메소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백이란 콜리 사이드에서 콜러 사이드 위에 작동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콜백 구현은 A 클래스에서 동작할 수 없고 B 클래스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메소드를 A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로 선언하여 B 클래스에서 정의하고 A 클래스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는 호출하는 함수, B는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이 B를 통해서 A가 정해놓은 작업인 콜백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백은 위에 정의를 보시면 A가 B를 호출하여 B가 작업을 수행하다 어떤 시점에서 다시 B가 A를 호출하여서 A가 정해놓은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가 B를 불렀는데 B가 다시 A를 불러서 A에서 해야 할 작업을 하는 것. 이런 과정을 콜백이라고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콜백 구현 및 진행 순서를 보시면 콜리는 콜백 인터페이스 및 메서드를 선언하고 콜러는 콜백 인터페이스 구현 및 콜리 객체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콜리를 불러오게 되면 결국 콜러에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겠죠. 이 예시도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나 혹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계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인터페이스를 꼭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하나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보시면 예금, 디포짓, 그 다음에 출금, withdraw, 그 다음에 잔고, short balance를 세 가지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예금은 예금액을 입력받아서 더하는 것이고, 출금은 출금액을 입력받아서 빼는 것이고, 잔고는 얼마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입력 오류라는 출력을 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임플리먼트하는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이 어카운트 클래스는
스트링 타입의 어카운트 넘버, 그 다음에 int 타입의 밸런스,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3번은 잔고였으니까 계좌번호를 보여주고 잔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2번은 1번은 예금이니까 돈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2번은 출금은 돈 입력받고 그만큼 빼겠다. 근데 하지만 출금을 했을 때 예금한 돈보다 출금한 돈이 많으면 잔고 부족이라는 단어를 뜨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금해서 1원을 빼줬을 때 잔고를 보시면 999, 1000에서 1을 뺀 999가 출력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입력 오류가 뜨면 되고, 그 다음에 4를 입력했을 때는 프로그램 종료가 뜨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번 주까지지만 두 번째 과제는 이번 주까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가 과제가 하나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제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만 이번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두 번째는 성기사와 마검사라는 제목을 가진 과제입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RPG 게임을 만들기 위해 기사 클래스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기사는 탱커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할을 수행하니까 임플리먼트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기사 클래스에는 name, HP, armor를 변수로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name은 string type, 그다음에 HP는 int type, armor도 int 타입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사는 성기사 또는 마검사로 전직을 하도록 합니다. 성기사는 힐러 역할을 가지고 마검사는 마법사 역할을 가집니다. 역할에 따른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식표가 있죠. 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홀리 나이트, 매직 나이트가 있습니다. 홀리 나이트가 성기사, 매직 나이트가 마검사입니다. 각각 역할은 탱커, 힐러, 그 다음에 마법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각 그 임플리먼트 해라, 그리고 익스텐드 해라 라는 게 화살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은 인터페이스로, 무엇은 클래스로 만들어줘라 라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힌트를 조금 주자면, 인터페이스에서는 단지 정의만 하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한 각각의 클래스에서 그 옆에 제가 주석으로 달아놓은 역할들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문은 저희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 메인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출력처럼 나오게 하면 됩니다. 사실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나갈 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나갈 과제는 카드 클래스, 그 다음에 파티시펀트 클래스, 카드 게임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러한 출력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코드를 하나하나씩 쳐가게 된다면 엄청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 과제는 제출 기한을 5월달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놓는 게 좋겠죠. 또 멘토링 시간에 꼭
같이 이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 하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멘토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혹은 뭐 저한테 질문도 하면서 이 과제까지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늘 과제가 총 3가지가 나가는데 과제 1번은 이번 주까지, 과제 2번은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 다음에 이 추가 과제는 5월달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업이 제가 알기로 몇 번 안 나왔어요.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때까지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뭐 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수업 들으시고 과제까지도 꼭 열심히 하셔서 이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지고 또 아는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